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촉발된 쟁점이죠.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아동 대상 성범죄와 묻지마 폭력까지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범죄자의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은 우선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살인과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의 피의자에서 아동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 내란, 외환, 테러, 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당초 중상해 혐의만 적용된 데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신상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개되는 범죄자의 얼굴도 주민등록용 증명사진 대신 최근 30일 안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우리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이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할 예정인데 내란, 외환 등 공안 사범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놓고는 야당의 이견이 예상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2주마다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한편 대형 위판장에서 국내산 전 어종에 대한 사전 검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과 해양 방사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부는 또 어민과 수산업계를 위한 긴급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추가 금융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외교부장과 회동했습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은 건 5년 만인데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국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주요 의제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맞이합니다. 두 외교수장은 악수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장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은 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처음인데 당초 지난 2월 예정됐다가 중국 정찰 풍선 사태가 터지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회담에는 데니얼 크린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마자오시 외교부 부부장 등 각각 8명씩 배석했는데 양국 핵심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고조되고 있는 양국 간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측은 대만 문제와 미국이 중국을 핵심 산업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중한 블링컨 장관은 내일 중국 외교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동할 계획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지도 주목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양국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Intense competition requires sustained diplomacy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rontation or conflict.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다소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中方对话沟通的大门是敞开的，两国的沟通也一直没有中断。 또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가는 길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 통화에서 건강한 한중 관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관계가 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양국 외교수장의 회담.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면 안 된다는 공통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이번 회담이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갑자기 뜨거워진 날씨에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이 많았는데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을 송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늘진 얕은 물가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뜰채를 손에 쥐고 물속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잡은 물고기를 들어올리는 아이들의 얼굴에 더위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메기가 나왔어요. 손으로 송사리 한 마리도 잡았어요. 바위 틈 곳곳에 물고기가 숨어있는 계곡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아이들이 자연생물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계절이다 보니까 바닥분수가 설치된 광화문 광장. 솟아오르는 물줄기 사이를 가로지르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총놀이를 즐깁니다. 물총 싸움하고 분수 맞으면서 놀았어요.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도청 앞에 마련된 인공개천은 순식간에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발을 세차게 흔들며 물장구를 치고 물속에 누워 더위를 피해봅니다. 준비 없이 닥친 더위라 그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바람 쐬러 나온 거거든요. 경포해변에도 피서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직은 물이 차갑지만 더위를 날리기에 바다만큼 좋은 곳도 없습니다. 백사장 거닐 때는 엄청 뜨겁고 막 땀도 엄청 났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더위가 확 물러나고. 오늘 한낮 기온이 32도를 넘긴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져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모레 비가 내리면서 이번 무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관객 수 부진에 신음해온 국내 극장가에서 독보적인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도시 3인데요. 앞선 시리즈에 이어 또 한 번 누적 관객 1,000만 명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왜 이토록 범죄도시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임소정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돌아온 마석도. 깡패다. 위험해. 너 말이야. 핵주먹은 더 강해졌습니다. 관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개봉 첫날 74만 명을 불러들이며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인 명량의 기록을 넘어서더니 1269만 관객을 동원한 전작에 이어 또 한 번 1,000만 영화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역시 마동석의 주먹입니다. 그냥 확확 때려잡는 액션? 한 방씩 때릴 때 너무 막 짜릿하다고. 타격감 있는 액션과 악인에 대한 확실한 응징.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안전하지 않은 사회, 답답한 현실에선 볼 수 없는 슈퍼 히어로가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반응입니다. 그 주먹의 그 쾌감. 직장인인데 약간 그 쌓여왔던 스트레스 같은 게 되게 해소되는 것 같아요. 정면 돌파로 승부하면서도 유머까지 갖춘 마석도는 대체 불가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영화였으면 되게 비현실적이다 했던 것도 마동석 배우가 했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영화에서 입었던 옷까지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강력한 팬층이 구축된 겁니다. 흉기나 무기를 쓰거나 비속어 남발하면서 웃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한국 영화계에 없었던 마동석만 가능한 캐릭터다라는 게 극장에 꼭 가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관객들에게 예상했던 즐거움을 안겨준 것이 흥행의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누적 관객 887만 명.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은 범죄도시는 8편까지 제작을 예고하며 한국 영화계의 대표 프랜차이즈 영화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난달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손준호 선수를 체포한 중국 공안 당국이 어제 손 선수를 비공무원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손 선수 외에도 우리 프로 선수들의 중국 이적을 도와온 현지 에이전트 역시 같은 혐의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한 손준호 선수.
2년 전부터 중국 프로축구 타이산 팀에서 뛰고 있는데 지난달 12일 비공무원 뇌물 수뢰 혐의로 중국 공안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有一名韩国公民因涉嫌非国家工作人员受贿罪，被辽宁省公安机关依法刑事拘留。 그로부터 37일 만인 어제 중국 공안이 손 선수를 정식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공안 당국이 손 선수에 대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구속 비준을 받고 17일부로 정식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중대범죄에 적용하는 최장 37일까지인 구류 기한을 꽉 채워 정식 구속하고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이로써 손 선수의 유무죄는 보강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쳐 향후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첫 재판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매체들은 앞서 손 선수의 혐의에 대해 현재 공안 조사를 받고 있는 소속팀 감독과 선수들의 승부 조작 혐의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 선수의 현지 에이전트 저우카이 시안도 같은 수뢰 혐의로 지난 6일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 저우카이 시안이 중국 프로축구계의 마당발로 한국 선수들의 중국 이적을 주선해왔다며 이번 사건의 중요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손 선수의 정식 구속 수사 전환과 관련해 현지 공관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영사 면담 등 필요한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